저는 황용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했습니다. 예전에는 윤동주 시 아시나요로 출발을 했는데 요새는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한강 작가님 직속 후배라는 설명이 더 짜릿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학들마다 뭐 빵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뭐 연대도 생크림 거 만들고 뭐 다른 어떤 학교에서 마포스빵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빵 가지고 이제 뭐 승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노벨상 정도 배출한 학교라면 충분히 되겠지 않나. 가끔 애들이 물어봐. 학교 같이 다녔어요 물어보는데 한강 작가님이 저보다 조금 더 많이 선배셔라서 학교를 같이 다니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걸어 다녔던 연세대학교 백양로 교정에서 뭐 발자국이 한 10번은 마주치지 않았을까 감히 그런 기대를 봅니다. 강남 하이퍼 기숙 의대관뿐만 아니라 이제 이투스 247 기숙 등에서 논술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뭐 예전에는 초합논술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논술 강의 진행했고 여기 접어두진 않았는데 더 전에는 방과후 수업 하러 전국에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한양예고, 명덕예고, 포항제철고 같은 뭐 여러분들 익히 이름 아시는 학교들뿐만 아니라 거리로도 장난 아니었어. 제주여고 약간 연예인처럼 예를 들면 수요일 되면 비행기 타 그리고 제주공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제주역까지 가 그리고 수업 딱 3시간 하고 다시 공항으로 와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올라옵니다.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거기까지 가서 무슨 맛있는 고기국 삼두를 못 먹고 올라왔으니까 뭐 어쨌든 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논술이라는 이 과목에 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해왔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시 전형 비교로부터 한번 출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합격을 하게 되는데 과거를 묻는다라고 일반화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도 있죠. 자, 스펙을 봅니다. 스펙을 본다는 건 얘도 결국 뭐다? 과거를 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자, 논술은 어떻습니까? 당일 치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의 장점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은 니들 전 남친이랑 전 여친까지 꼬치꼬치 해놓는 거야. 몇 명 사귀었어? 누구 사귀었어? 걔들하고 지금 연락해? 그걸 다 계산한 소개팅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거 물어보면 어때? 그게 뭐 지금 이 사람이랑 뭐 그렇게 관련이 있나 싶잖아. 근데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논술 시험은 그런 과거 묻지 않는다. 그냥 지금 이 소개팅 이후로 나한테 잘할 사람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제 내신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논술에서 다루는 내신이라는 게 본인이 무슨 자사고를 나왔냐 특목고를 나왔냐 이런 거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때려 패기 때문에 좀 치열한 경쟁에서 내신을 좀 낙해받는 친구들이 내가 해도 되는 전형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논술 반영 비율을 살피면 그 대답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연세대학교입니다. 논술 반영 비율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 남친, 전 여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만 잘해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글자 자세는 안 보이는데 내가 좀 조심합니다. 자, 고려대학교. 어쩔 수 없어. 나 출신 봤잖아. 이게 국어과는 맥락과 의미 부여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연세대학교를 강조했겠습니까? 요 개그 한번 하려고. 자, 100%입니다. 자, 이어서 서강대입니다. 100%고요. 에버랜드 무슨 안내원 같네. 성균관 100%입니다. 한양 100%고요. 경희 100%입니다. 이화 100%고요. 한국외대 100%.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국대까지도 100%입니다. 지금 학교 몇 개 지나갔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8대학 지나갔거든요. 여학생들 기준으로 8대학, 남학생들 기준으로는 이화여대가 중간에 껴있었으니까 7대학입니다. 이제 3월이니까 남학생들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여학생들 잠깐 귀 막고 있어. 우리끼리 얘긴데. 약간 뭐 쌤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큰 아픔을 겪어야 하긴 하지만 영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9월달 돼서 쌤 저 이화여대 시험 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보다 좀 힘들 수 있어. 당장 수술 날짜 잡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남학생들 기준으로는 7장, 여학생들 기준으로는 벌써 8장입니다. 수시 원서 다 털었어도 6장밖에 못 쓰죠. 그러니까 만약 자기가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9등급이다. 상상도 잘 안 되는 존재야. 내 입장에서는 내 친구 9등급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9등급의 친구가 예를 들어서 쌤 저 논술해도 돼요라고 한다면 근데 단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학교 중에서 6개 고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애매하게 10% 정도 비교과를 봤어. 그 비교과를 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출결과 봉사 시간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처럼 고3 말미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괜찮은데 이게 막상 물어보면 생각보다 연예인처럼 다니는 애들이 많아. 저 촬영이 있어서 한 달 동안 학교 못 나갑니다. 야, 무단결석이 며칠이나 되길래 그래? 68일요. 병결이 아니라 무단결석. 병결 포함하면 100일 넘을걸요.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럼 이제 한양대 같은 데 시험 칠 때 그래도 점수를 한 5점 깎이고 시작하니까 이걸 감수를 해야 되나라는 걱정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한양대도 올해 기준으로 100%로 이제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연보서 성안이라는 그 흐름 있잖아. 그 주문처럼 외우는 이제 그 학교들 전부가 내신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어중간하게 80, 70 보던 학교들도 이따 자료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다 80, 90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한 3년 후쯤 되면 다 100% 되실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다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끝내셔야 되거든요. 자, 하지만 경쟁률이 높잖아요 라는 반문이 쏟아집니다. 사실입니다. 뭐 교과나 종합전형에 비해서 논술 전형의 변경률은 압도적으로 높죠. 뭐 인기 있는 학과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100대 1을 찍기도 하고 아마 많이들 관심 가질 텐데 문과 이 전형에서 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인문논술에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의대인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기준으로 434대 1, 작년 기준으로는 500대 1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경쟁률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100명 중에 한 명이면 1%잖아. 그러니까 500대 1이란 얘기는 1%도 안 되는 확률이라는 의미가 되는 셈이죠. 솔직히 1%라고 해도 내가 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판국에 그 이상을 넘어가는 숫자들은 이제 그냥 존재하지 않는 의미 없는 수처럼 느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게 논술 최초 경쟁률이라는 게 보통 이제 원서 경쟁률인데 근데 그거는 434대 1이 맞습니다. 하지만 논술 실질 경쟁률이 434대 1은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경희대 한의 지원을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 오는 친구들은 현저히 적습니다. 살펴봅시다. 서강대 경영학과입니다. 80대 1 원서 경쟁률이었습니다. 80명 중에서 시험장에 몇 명 왔을 것 같나요? 한 절반? 40명? 19명 왔습니다. 19대 1이었고요. 실질 충족률은 24%였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76%가 최저를 못 맞췄습니다. 중앙대 심리학과입니다. 나름 쌤이 좀 각 대학 인기 있을 만한 과들만 좀 골랐어. 100대 1이었습니다. 시험장에 몇 명 왔을까요? 21명 왔습니다. 계산하기 좋네. 21%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동국대 경찰행정입니다. 48대 1이었습니다. 원서 경쟁률. 시험장에 11명 와서 시험 쳤습니다. 22%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 한의대입니다. 원서 경쟁률 재작년 기준으로 434대 1이었습니다. 몇 명 가서 시험 쳤을까요? 39명 왔습니다. 지금 몇 명 없어졌는지 아시겠나요?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한 400명 사라진 거 보이니? 그럼 이 400명은 뭐인 거야? 경희대를 다닐 생각은 없지만 평소에 경희대를 사랑한 거죠. 한의학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제 6만 원 기부합니다. 원서 쓸 때 본인은 몰랐을 거야. 자기 등 뒤에 날개 2개 돋은 기부 천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짧은 결론 하나 내릴 수 있겠죠. 내신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마. 만약에 내신을 한 20% 정도 보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냥 대충 평균값 냈을 때 5등급 정도 되잖아. 그러면 내신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혹시 쌤 7인데요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남아서 따로 살짝 저한테 귀띔해 주시면 7이어도 상관없는 학교들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9라면 미리 추천해 드렸습니다. 저 중에서 고르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9%밖에 안 되는 이런 이제 실질 충족률에 대한 이야기들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신은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수능 최저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쌤이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이 교실에서 인문논술 특강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지금 하는 겁니다. 아까 쌤이 실용주의라고 했잖아. 쌤이 설명회들을 해보면 설명회는 낮에 했는데 수업은 밤에 하잖아. 그럼 애들이 자꾸 첫 수업 때 안 와. 까먹어. 분명히 낮에 만났던 기억이거든. 그래서 일부러 그냥 제가 수업하는 요일에 제가 수업하는 시간에 제가 수업하는 교실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저번 주에 설명했고 이번 주에 거기 가면 되나 하고 찾아오거든. 그래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제가 그 수업 통해서 못 만들어주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들 수능 최저입니다. 그건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쌤 그러면 뭐 합격 답안 이런 거는 아저씨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네, 그 정도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쌤이 이제 강의 못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니들이 논술에 쓰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 뭐 해달라는 뜻이냐면 수능 공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쌤이 제안하시는 그 시간만큼만 논술 이제 11월 달까지 쭉 정확하게는 10월 말까지 쭉 진행하면 그러면 뭐 더 이상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네, 제 기준으로 적어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안 드리는 시간이 논술 한번 다녀본 친구들은 알 텐데 보통 주말에 가서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시간 정도 논술 이제 수업을 듣고 그 중에 한 2시간 정도 작성을 하면서 작성 시간 중에 이제 한 명씩 심폐소생실로 납치돼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글을 살리거든. 글들이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200줄 뭐 이러면서 이제 심폐소생 하는데 쌤이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동안 요구하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저 강의 시간 3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주중에 1시간만 더 써주세요. 뭐 복습이 됐든 다시 쓰기가 됐든 예시답안 필사가 됐든 1시간만 더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4시간 쓰는 거죠. 그 이상 안 바랄 겁니다. 밖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은 시간을 썼는데 만약 같은 수준으로 실력이 오른다 그러면 양쪽 강사의 능력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니? 같은 시간 썼는데 같은 결과값이라면 투입되어 있는 촉매의 역할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차별점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뭐 천열도 너무 큰 소리 쳐서 미안한데 모르겠다. 지금 이게 설명이 잠깐 한 5분여 만에 느껴지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강의가 좋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을 전해드리는 게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속된 표현이긴 한데 예, 매년 합격자가 그냥 나오는 시험이잖아.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잖아. 내가 감히 누구 인생에 이렇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는 게 퇴근할 때마다 무서우면서 동시에 합격자 발표 날 때마다 짜릿합니다. 나는 그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열심히 안 낼 계획입니다. 부디 부탁인데 그냥 수능 최저로 한번 맞춰봐라. 고려대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 사업팔이거든요. 내가 고려대 사업팔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 근데 니들이 사업팔을 만들어 오잖아. 그럼 내가 고려대 합격시켜 줄 수는 있어. 고려대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차원적이지 않습니다. 아, 또 저 아저씨 또 고대라고 까는구나. 아니야. 아니, 아까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지인 거고, 시험에 대한 평가는 또 시험에 대한 평가죠. 예를 들어, 그럼 쌤 연세대학교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종합 고문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 애들을 어떻게 하면 고통 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박 교수가 영어 지문을 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총장님이 오 고통 받겠군. 그랬더니 여기서 이쪽에서 최 교수가 수학 문제도 하나. 그랬더니 총장님이 오 좋아. 뭐 그렇게 무슨 종합 고문 세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좀 뭐랄까 좀 속상해. 연대 문제도 나빠. 근데 그런 양상에서 봤을 때 고대 문제도 녹록치 않게 나쁘다. 저는 감히 천하제일 우기기 대회라고 부르는 그런 유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대가 한동안 논술을 안 했거든요. 오랜만에 논술하러 돌아와서 그런지 애가 좀 감이 없어. 걔들이 원래 좀 그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최저만 맞춰오면 고려대 같은 학교는 최저가 너무 빡세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이 막 8대1, 7대1 이런 수준이야 얘들아. 7대1이 어떤 느낌인지 아니? 니들 만약에 이렇게 시험 치러 왔잖아. 내가 이제 시험장에 나도 이제 시험 치러 들어왔어. 그럼 이제 너 앞에 애들 나랑 지금 눈 마주친 친구들 한 요 정도 7명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눈으로 센 다음에 이러고 들어가면 돼. 이게 7대1 시험이야. 내 눈앞에 보인 7명을 얘들만 제끼면 되네 하고 한번 쳐다보고 걔들 기분 나쁘게 한 다음에 내 자리에 앉아서 시험 끝날 때까지 다시 눈 안 마주쳐주면 그러면 되는 시험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엄청난 숫자의 차이입니다. 부디 수능 공부하십시오. 쌤이 수업 중에 자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본질은 국어 강사라 이제 국어 독해나 아니면 수능 문학, 수능 독서, 심지어 엄매 문제 풀 때 제 나름의 팁 같은 것도 좀 건네드리고 할 건데 이유는 되게 심플해. 갑자기 내가 국어 강의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수능을 잘 보는 게 나한테도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통 한 6자 문서를 쓰잖아. 그럼 원서 쓸 때까지만 해도 6개 다 시험 칠 당연한 생각을 하겠지. 근데 막상 내년 이제 결과를 보면 시험 많이 치러 가는 애가 뭐 4군데 이제 못 치러 가는 애들은 뭐 아시다시피 아예 한 군데도 못 가는 채로 최저 라인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 속상해. 왜냐면 나는 걔 글을 알잖아. 얘가 성균관대 가서 시험만 쳤으면 교문 부수고 나올 앤데 초대형 거인으로 키워놨는데 뭘 말이야 발로 차면 교문 부사지는데 에이빈도 못 막을 때 말하면 안 되나? 여튼 그래서 다 키워놨는데 60m짜리 거인으로 만들어놨는데 교문을 못 부수네.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어떻게 할 거냐. 강의는 최적화해서 여러분들이 논술에 드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그냥 제 목표입니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패턴 분석 여러분들한테 안 시킬 겁니다. 다 제가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들은 고정형 시험, 유동형 시험으로 나뉩니다. 이건 미안한데 전국 논술 강사 협회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협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자 논술 문제를 어떻게 나눠볼까요? 해서 나눈 결과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논술 문제 풀어보니까 제가 얻은 깨달음입니다. 연계형과 독립형으로 나눌 수도 있고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형, 유동형은 이런 겁니다. 시험 문제가 매번 반복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경희대나 성균관대 같은 학교들은 1번 문제가 양자 분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시문은 맨날 바뀌지만 시키는 건 맨날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미리 다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네모칸만 채우면 끝입니다. 물론 전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없겠지. 왜 2번 자료 해석이라거나 3번 견해 쓰기는 본인의 생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번 문제 첫 문장 정도는 제가 표준 모델로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게 패턴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계형이냐 독립형이냐는 제시문을 서로 다른 문제들이 공유하느냐 아니면 문제마다 새로운 제시문이 주어지느냐 차이로 여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쇄형과 개방형은 창의성을 요구하는가 주어진 제시문만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가입니다. 부등호 표시 보이시나요? 왼쪽이 다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고정형의 연계형의 폐쇄형인 시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는 방향에서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겠네. 부동호 방향이니까. 왼쪽이 고정형, 연계형, 폐쇄형이 뭐가 된다? 쉬운 조합이 되는 셈이고, 반대로 유동형의, 독립형의, 개방형 시험이 가장 난감한 조합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고정형의, 연계형, 폐쇄형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로부터 출발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유동형, 독립형, 개방형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성을 가져주시면 똑같이 문제를 풀어도 훨씬 효과를 크게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양대 문제를 먼저 연습하고 나중에 경희대를 연습하는 것보다 경희대를 먼저 연습하고 한양대 쪽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수리문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여부, 영어 제시문이 있는 학과인가의 여부, 그리고 자료나 문학 해석을 요구하는가 등등도 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만은 수리문제나 영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학과나 계열 선택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데 반해 마지막 자료나 문학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인문 논술 기준으로는 기본 옵션으로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쌤 저 수리 못하니까 수리 문제 없는 학교로 시험 치고 싶어요. 고를 수 있고요. 영어 제시문 부담스러우니까 영어 없는 학교 시험 치고 싶어요.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는 안 된다? 자료 해석이나 문학 해석이 없는 학교로 시험 치고 싶어요 같은 경우는 미안하지만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안 됐던 학교도 얼마든지 오래 낼 수 있고, 그치? 그리고 너무 많은 학교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빼고 나면 남는 학교가 없습니다. 자, 루틴입니다. 그럼 이제 쌤이 이렇게 열심히 어미새의 마음으로 패턴을 이렇게 막 분쇄를 해서 니들한테 이제 먹이러 올 거 아니야. 그럼 니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 먹어줘야 된다. 네, 루틴화해서 그냥 체화하셨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치르는 시험은 긴장 속에서 당연히 치러지고 긴장 속에서 자기가 하던 일을 마저 할 수 있으려면 딴 거 없습니다. 반복되는 연습. 근데 뭘 반복하느냐가 그래서 핵심이 되겠죠. 예를 들어 저는 논술 강의할 때 항상 이 5단계를 강조합니다. 나중에 수업 중에 좀 과장해서 한 100번 정도 얘기할 겁니다. 항상 문제 분석으로 출발해서 원고 작성으로 끝나는 이 1년의 과정들을 훈련을 시킬 건데 지금 3월입니다. 10월까지 한 3, 4, 5, 6, 7, 8, 9, 10 하면 한 8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 8개월 내내 매주 이런 패턴으로 글을 반복해서 쓰면 장담컨대 이제 11월에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셨을 때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하는데 문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어떻게 하는데 계열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긴장돼 죽겠는데 다음 일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능 칠 준비가 끝났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애가 새벽 5시쯤 자고 있는데 걔 뺨을 때려. 갑자기 깨워. 그런 다음에 턱 밑에 갑자기 모의고사를 밀어넣어. 그랬더니 얘가 엄청 짜증을 내면서 자리에 앉더니 예를 들어 걔가 문학 먼저 푸는 친구라면 막 페이지를 넘겨서 문학 페이지를 찾아가. 근데 여전히 화는 내고 있어. 새벽 5시부터 뭐 하는 건데 이러면서 문학 페이지를 펼쳐서 평소 하던 대로 제목 읽고 보기 보고 선지를 확인하고 있어. 나는 그럼 준비 끝났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떤 긴장 상태나 신체 상태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GRD를 합니다. 그날 아침에 비염이 오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약한 위경련이 오든 어떻게 아프다 그러면서도 하던 문제들을 풀고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아까 일주일에 단 1시간만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그건 이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나마 필사, 원고 다시 쓰기, 지난 강의 복습입니다. 관련하여 혼자 준비하는 것에 대한 팁을 좀 전해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친구가 쌤 저는 인문논술 지원은 할 건데 뭐 다 필요 없고 고려대 하나만 그냥 딱 시험 치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특강 수업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2장 이하로 쓰는 경우라면 매주 이렇게까지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하세요. 그리고 만약 혹시 본인이 조정만 가능하다면 수능 끝나고 바로 그 다다음 날 있는 시험 말고 일주일 있다가 시험 치는 한양대, 중앙대, 이대, 외대 같은 학교에 원서를 넣으세요. 수능 끝날 때까지 논술하지 않습니다. 수능 끝나자마자 열흘 동안 미친 듯이 그 2학교만 연습합니다. 하루 24시간이면 20시간씩 그 2학교만 연습하세요. 2학교 정도는 훈련할 수 있습니다. 6대학을 열흘 만에 조질 수는 없지만 지가 조져지겠지만 하지만 2학교를 20시간씩, 10시간씩 잘라서 2학교를 훈련을 해서 열흘이면 그 학교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웃긴 일이 벌어져. 논술은 할 줄 모르는데 중앙대 답은 씁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가르칠 자신이 있거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안 그러면 이게 어줍지 않게 그 2대학을 시험을 치기 위해서 평소에 논술은 논술대로 시간 사용되고 그리고 최저 맞춰질지 안 맞춰질지는 기약 없고 그러면서 수능은 수능대로 스트레스 받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이 쌤 말대로 그럼 이제 한양대랑 중앙대 나중에 딱 2개만 쓸 생각하고 이제 수능 전에는 논술 안 할 생각인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쫄리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2주에 한 번 정도 중앙대나 한양대 기출 문제 이거 입학처 가면은 자료실에 다 있거든요. 그거 이제 출력해서 풀어보세요. 첨삭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글 쓰고 한번 완성해 본 다음에 예시답안 있죠. 예시답안 필사하세요. 쌤 이거 베껴 쓰는 게 뭔 의미가 있나요? 남이 써놓은 글인데. 아닙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뭘 배울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흉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을 어떻게 배웠는지 아십니까?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왜 생명체 두 개가 자꾸 내 눈앞에 나타나서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빠가 아빠 해보라는 말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귀가 아파. 그래서 귀가 아파서 아파 그랬어. 그랬더니 그 생명체가 뛸 듯이 기뻐하며 방금 들었냐고. 아빠라는 말을 먼저 했다고. 배가 고파서 맘마 그랬더니 엄마 들었냐고. 아니 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답답해 죽겠네. 니들 그렇게 말을 배웠어. 니들 어떻게 걸었는지 기억나니? 니들 기어다니고 있었거든? 근데 주변을 보니까 어때? 다 서 있네? 그렇잖아. 왜 나만 빼고 다 서 있어? 얘들 뭐지? 그러니까 지도 어때? 책상 모퉁이를 짚고 갑자기 만취한 부장님처럼 이러고 일어나기 시작해. 처음에 걸을 때 얼마나 무서운데 아니? 우지성고인처럼 걸어. 무게중심 앞으로 쏠려가지고 무슨 잡아보고 그러는 것처럼. 그거 다 뭐니? 누가 니들 학원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 뭐 강남 하이퍼, 걷기 학원 이런 데 보내가지고 기숙사생활 1년 하면서 차근차근 걷기를 배우고 이런 거 아니잖아. 오늘은 뛰기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이런 거 아니었잖아. 모방과 흉내 이런 통한 학습이야말로 뭐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걸 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는 거죠. 농구 잘하는 친구한테 농구 배우고 싶을 때는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아 그때 뭐 손목의 각도가 손끝의 감촉이 그 쥐만 아는 거야. 제일 쉬운 게 뭐니? 내 눈앞에서 걔가 그냥 슛을 던지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무릎을 구부렸다가 마지막에 손목을 저렇게 바로는 안 따라해지겠지만 쥐가 그걸 흉내내고 거울을 보고 따라하면 어때? 가장 쉽게 이룰 수 있겠죠. 문체라는 건 지문과 같아서 쌤한테도 이제 내가 예시 답안을 쓸 때 내 글에 묻어있는 문체가 있지 않겠니? 이건 남이 쉽게 뺏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가의 나름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본인만의 족적 같은 거죠. 화풍 같은 겁니다. 그런데 쌤이 이렇게 9개월씩 이렇게 예시 답안 필사를 시키면서 강의를 하다 보면 매년 한두 명은 어느 순간부터 나처럼 글을 써. 그게 얘가 쓴 답안을 보면서 내가 이걸 고쳐줬나?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봐. 아니야. 생각보다 많은 게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강대 같은 데는 보면 이 예시답안 계속 필사하다 보면 어떤 규칙을 찾을 수가 있냐면 다른 학교 예시답안과 달리 결론부가 꽤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출제한 교수님들이 결론이 써져 있는 글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돼. 그리고 희한한 표현을 써. 할아버지들이나 쓸 것 같은 말투. 걸어. 마지막 문단에 결론 내릴 때 걸어 이렇게 말을 한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그냥 이 답안을 쓴 교수님이 그냥 이 말을 좋아하나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한 5년치 답안에서 한 10번 등장하면 이러면 이게 장난이 아닌 게 된다. 왜? 사람이 다른 사람 글을 읽을 때 제일 잘 읽힐 때 언제냐면 논리 정연한 글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쓴 것 같은 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강대 시험 치러 가는 선배들한테 혹시 마지막에 시간 5분 남으면 결론부를 만들고 고로라고 쓰라고 시키고 그럼 이렇게 웃어. 아, 쌤 너무 약간 교수님들이 놀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내가 교수 입장이면 얘가 얼마나 예시답안 분석을 빡세게 했는지 느껴줄 거야. 왜냐면 일반 수험생들은 절대 안 쓸 말이거든. 그렇지 않니? 그리고 내가 쓴 거 같잖아. 자기가 평소에 고로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는데 어떤 애가 글을 썼는데 고로라고 돼 있으면 친구 만든 것 같아. 그럼 나는 걔 궁금할 것 같아. 얘는 뭔데 이렇게 글을 썼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교수님이 만나보고 싶다라는 건 바뀌어. 물론 대학원에 끌려가도 내 잘못은 아니야.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해. 자, 그러고도 혹시 시간이 남으면 지난 강의 복습인 거야. 쌤, 다시 쓰기 하는데 1시간이면 시간이 괜찮아요? 괜찮아. 왜? 두 번째 쓰는 거잖아. 처음 쓸 때야 글도 읽어야 되고 개요도 짜야 되고 문장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미 앞에 첨삭받은 걸 다시 쓰는 거잖아. 시간이 절반도 안 걸립니다.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 되고 제가 부탁하는 건 이게 답니다. 우리 이제 목요일에 수업을 한다고 치면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 1시간만 딱 써줘. 우리가 7시 반에 만약에 수업을 한다 치면 월요일 7시 반이나 일요일 7시 반에 딱 정해놓고 논술 복습하는 날 이래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1분도 더 안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니들한테 가장 뭐랄까 수긍되고 납득될 내가 니들 입장이라면 뭐 이 정도라면 내가 받아줄 수 있지. 어쨌든 이게 수시 입시로서의 기회인데 1시간도 투자를 안 하고 합격을 바랄 수는 없잖아. 그건 도둑놈 짚고잖아. 네, 저는 그냥 딱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율을 그래서 극단으로 좀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대학마다 표준 모델 그래서 제공해 드릴 거고요. 경희대 첫 문장은 이렇게 쓴다. 성균관대 첫 문장은 이렇게 쓴다라고 그냥 지정해 드릴 겁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다가 너무 지겨우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변형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당일 현장 작성 무조건 진행할 겁니다. 왜? 당일 현장에서 작성을 안 하면 주중 과제가 돼버리고 주중 과제가 돼버리면 미안하지만 1시간 정도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글 쓰는 게 또 느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남아 돌아버리면 이렇게 막 수요일 이런 날 이제 막 목요일 수업이니까 갑자기 전날 밤에 막 맞아 막 논술 숙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3시간 4시간 잡아먹게 돼. 그게 저는 싫습니다.
처음에는 쓰는 글이 짧아서 1시간 정도 작성 시간 가질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풀세트 쓸 만큼 좀 실력이 향상되고 나면 그때는 오히려 강의를 줄이고 작성 시간을 늘려드리는 식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모든 작성은 당일 현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수업 끝나면 7시 반에 시작하면 뭐 쉬는 시간 없으면은 10시 반에 끝나는 셈이잖아. 쉬는 시간 치면은 거의 뭐 10시 50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논술 끝입니다. 더 이상 2주에 더 이상 논술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수능 공부하시고 자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매회 대면 참석 진행될 텐데 대면 참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의마다 1대1로 대면 참석 진행될 겁니다. 아직 그 참석실 섭외는 안 했는데 우리 여기 1층에 보면은 상담실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방 중에서 하나 정도를 저희가 섭외를 할 겁니다. 1대1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것도 있어. 소년 소녀의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드리고 싶어서. 특히 이게 논술을 처음 하는 친구들일수록 자기가 쓴 글을 되게 좀 민망해해. 자꾸 저나 첨삭쌤한테 쓰레기예요 하면서 자꾸 글을 줘. 그럼 나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 그럼 난 쓰레기통인가? 그렇잖아. 쓰레기예요 하면서 나한테 주면 이걸 자꾸 애들이 쓰레기라고 나한테 다 주는데 난 쓰레기통이야?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이제 가끔 들긴 하는데 물론 이게 겸양의 표현이겠지.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시키는 것보다는 좀 실망시켰다가 괜찮은 편이 훨씬 더 본인 정신 건강에도 이로우니까 방어기제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 자기 글을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쓰레기일 때는 쌤이나 첨삭쌤이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돌려줄게. 이거 나가는 길에 휴지통에 버려. 이러면서 다정하게 일러줄 테니까 제발 먼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뭐 쌤 충격 받으실 거예요 하면서 글을 갖다 주기도 하는데 나한테 충격을 주려면 어지간히 못 써가지고는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 되게 흔해. 지문에서 사례로 뭐가 나왔냐면 그 황제 펭귄이 예시로 나왔어. 여기 히터를 좀 끌게요. 더워하는 친구들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추울까 봐 미리 좀 켜놨는데 또 사람이 많으니까 좀 더워지기 시작하네. 근데 얘가 너무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황금 펭귄이라고 쓴 거야. 근데 본인이 너무 진지해서 더 슬퍼. 막 황금 펭귄을 한 5번 써놨는데 한 번 바꿔서 쓰면은 실수인데 이게 5번이나 반복해서 썼다는 거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다는 뜻이거든. 남극의 황금 펭귄을 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나도 한 마리 갖고 싶은 거야. 24K일까 18K일까 이런 생각 들면서 도금인가? 그리고 뭐 운수 좋은 날 이런 소설이 나왔던 문제가 있었는데 김첨지가 인력거를 끌러 나갔는데 설렁탕을 박첨지가 사가지고 중간에 성이 바뀌어. 근데 이게 웃긴다. 박첨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죽어있는 여자가 있는 집에 설렁탕을 사가지고 들어온 거잖아. 약간 뭐 세상에 이런 일이나 일요일에 서프라이즈 같은 데 나와야 되는 그런 스토리가 갑자기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니들은 봐봐 생각해봐. 그렇게 실수를 하거나 오타를 내면 광탈일까? 실수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 쌤 저 뭐 황금 펭귄 썼어요. 꿀벌의 의사소통을 언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벌꿀의 의사소통은 언어다 라고 너무 단호하게 말해. 그럼 나는 머릿속에서 마트에 아카시아 벌꿀이랑 동서 벌꿀이 서로 야 다냐? 뭐 이러면서 서로 얘기 나누고 있는 그런 그림만 괜히 그려질 뿐이라는 거죠. 근데 미안하게도 그런 실수로 탈락을 시키진 않는다고요. 진짜 꼼꼼한 교수님이 감점을 줄 수는 있습니다. 못하니까요. 근데 본문 어디에도 황금펭귄 없었고 본문 어디에도 박첨지 없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수님들 뭘 알아보냐면 아 이게 너무 긴장해서 실수했구나라는 걸 알아보신다고.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 그리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그거야. 교수님들을 자꾸 뿔날린 악마로 생각을 하고 이놈들 어떻게 점수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을까? 옳지 황금 펭귄 미친다 그러면서 막 시뻘건 뭐 붓으로 이렇게 막 X 이렇게 치면서 막 그거 보고 막 깔깔깔깔 웃고 막 옛날에 무슨 사극 같은 데서 연산군 이런 애들이 막 앞서 다 풀어 헤치고 막 조정 대신들 막 배고 다니는 이런 모습처럼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좀 사실 교수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되게 인자한 지브리풍 할아버지 한 명, 할머니 한 명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가게에 두쫑크 먹겠다고 손님이 벌써 100명이나 내가 출근하기 전에 줄 서 있으면 뭐 100명이나 모이고 지랄이야 이게 아니잖아. 고맙잖아. 오히려 100사람한테 다 두쫑크를 못 팔까 봐 걱정인 거지. 교수님들도 똑같잖아. 우리 학교에 와서 내 제자가 되겠다고 줄 서 있는 애들이잖아. 그걸 왜 이거 해? 어떻게든 점수를 주시려고 애를 쓰시면서 글을 읽으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좀 비논리적인 글도 걔도 얘 딴에는 이런 논리가 좀 있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근데 그럼에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미지 같은 것도 좀 이쁘게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저도 강의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첨삭 와서 해주실 첨삭 선생님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대면 첨삭 지원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15분입니다. 처음에는 뭐 15분
동안 뭐 이렇게 읽을 만큼 글 양도 안 되기 때문에 한 10분여 남짓이면 첨삭이 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뒤에 5분 그래도 니들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글 쓰면서 고민됐던 거나 이제 논술과 관련된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안내는 나중에 1강 수업 진행하게 되면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첨삭을 직접 안 하고 이제 첨삭 선생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의아심을 표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한마디 얹으면 뭐 쉽잖게 무슨 뭐 작년에 졸업한 대학생 이런 친구들 알바로 쓰는 게 아니고요. 저랑 같이 5년째 계속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합격자 배출하고 계신 첨삭쌤이십니다. 강의 경력은 오히려 저보다 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감히 여기 길가에 보면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부모입니다. 니들이 보면 소름 끼치는 문구 적혀 있잖아. 예, 그래서 뭐 감히 그 문구에 기대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의 논술 새아빠잖아요. 취소할까요? 근데 약간 엄마 같은 느낌일 겁니다. 여자 선생님이시고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을 섭외해서 첨삭을 부탁드린 이유가 아주 까놓고 말하면 초면에 까놓고 말하면 첨삭쌤을 모시면 저는 오히려 좀 손해인 게 고용을 했으니까 제가 받는 수업비에서 일부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도 이제 하는 이유가 이후 이제 상출할 그 수리 논술 때문입니다. 인문 논술에도 수리 논술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인문 논술 답안을 첨삭할 수 있는 강사나 첨삭 선생님은 되게 흔합니다. 막말로 작년에 연세대 합격한 애를 제가 그냥 야 너 알바 좀 해라 불러다가 첨삭 선생님을 시켜도 여러분들은 모를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수리 문제까지 특히 한양대 수리 정도 되면은 그냥 생수학 문제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답을 써야 되고 뭘 공부를 해야 되고까지 안내를 하면서 첨삭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은 굉장히 귀합니다. 당장 논술 경력 15년인 저도 경희대학교 수리까지는 제가 그냥 설명을 하지만 건국대나 한양대 정도만 올라가도 그냥 수학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외국어처럼 느껴져. 라틴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쉬는 시간에 한양대 문제 푸시면서 재밌다고 올해 한양대 문제 애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아니요, 제 생각은 다른데. 얼른 이거 설명해주고 싶어가지고 노트에다가 막 이렇게 글을 쓰라고 해야겠다라면서 이렇게 설계하고 계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시는 11월까지 계속 보실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관성.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들 글을 처음 보기 시작해서 시험 칠 때까지 봐줬으면 좋겠어. 중간에 교체 없이. 당장은 쌤이 볼 수는 있어. 예를 들어 뭐 월요일에 와서 본다거나 이렇게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이게 6월, 7월만 넘어가도 쌤이 이제 강의가 너무 많아져서 볼 수가 없는 상태가 펼쳐져. 그럼 이제 중간에 갑자기 교체가 일어나. 그러면 지금까지 쭉 지도를 봤던 친구들이 이거 뭐지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니들 당장 국어나 영어 수업 같은 걸 들어봐도 여기 국어 쌤은 예를 들어서 줄 치면서 읽으래. 저기 국어 선생님은 뭔 줄을 치고 있냐 그래. 그럼 가운데 있는 니들은 그럼 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왼손은 치고 오른손은 안 쳐야 되나? 혼란스럽잖아. 나는 근데 그런 게 별로인 것 같아. 특히나 니들이 대부분 이 작업을 쭉 해왔던 게 아니라 이제 와서 좀 새로 하거나 좀 미숙한 걸 완성하는 이 단계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귀하게 모십니다. 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소개는 하는데 사실 뭐 한 두세 번만 첨삭 경험해 보시면 애들이 내가 좋아서 강의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첨삭쌤이 좋아가지고 강의에 남아서 뭐 약간 이런 느낌 받는 친구들도 있어. 엄마 오는 날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어쨌든 강의마다 1대1, 첨삭마다 15분, 수리논술까지 여러분들 수리논술 때문에 무슨 인강을 들어야 된다거나 뭐 그것 때문에 외부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 하나 없게 세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효율적인 게 좋고 실용적인 게 좋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만 해주시도록 그렇게 세팅해 두었습니다. 연간 강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3월에서 6월까지는 대표 유형 작성할 거고요. 비교, 비판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핵심 대학 분석할 겁니다. 한 주차의 강의가, 한 차수의 강의가 4주로 구성이 되는데 매번 마지막 주 강의는 특정 대학들을 분석할 겁니다. 예를 들어 3월의 마지막은 경희대입니다. 4월의 마지막은 성균관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논술 강의 같은 거 뭐 사실 보통 들으러 가면 3월 한 달은 독해만 알려주고 또 4월 한 달은 요약만 알려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듣는 입장이면 싫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언제 풀세트 써? 중간중간에 계속 어느 정도 위치인지 어느 정도 난도인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최소 한 번 이상 전체 다 제가 얼굴 직접 만나면서 원서 초안 상담 들어갈 계획입니다. 어느 학교 관심 있고 지금 최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어떤 과들을 지망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가볍게 가안들을 좀 짜줄 생각입니다. 이거 해둬야 나중에 담임쌤이 너 수시 어디 쓸 건데 물어볼 때 말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리고 7월 8월입니다. 인문논술과 연대논술을 가능하다면 분반하려고 합니다. 연대논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 고문 세트이기 때문에 연대에 시험 안 치려는 친구들까지 고통받을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만약 6장 중에서 연대 카드가 한 장 들어가 있잖아요. 연대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나머지 5대학을 준비하는 것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연대도 준비하고 그냥 인문논술도 준비하면 다른 애들보다 2배 더 진을 빼야 되나요? 아니요. 연대 원서 넣는 친구들은 그냥 연대 반만 듣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서강대나 서경관대 같은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해요? 연대 답안 쓸 정도의 실력이면 서경관대 답안 씁니다. 하위 호환이 성립합니다. 한국 외대 답안 쓰는 친구가 성균관대 답안은 미안하지만 못 씁니다. 하지만 성균관대 답안 쓰는 친구들은 한국 외대 답안 한 번도 안 배우고도 씁니다. 같은 맥락으로 동국대 답안 쓰는 친구들이 서강대 답안을 바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서강대 답안 쓰는 친구들은 동국대 웃으면서 풀립니다. 왜? 분량이 반밖에 안 되거든요. 논술은 하위 호환이 성립합니다. 무조건 상위권 대학이 더 어려운 학교냐요 하면 그건 아니지만 더 어려운 대학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가 더 난이도 낮은 대학의 문제를 푸는 건 늘 성립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현행 대입 논술 끝판왕은 연세대입니다. 나중에 연세대 문제 풀다가 유동형 끝판왕인 서강대 문제 풀러 돌아오잖아요. 분명히 연대가 들어가기 전에 얘 서강대 다 못 썼던 애야. 근데 웃으면서 풉니다. 왜 웃는지 물어보면 영어가 없어요. 수학이 없어요. 다 한국말이라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서강대 너무 착해요. 이러면서 문제 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저는 누적의 힘을 믿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7월 8월 준비해서 9월에 연세대학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유형 완성의 A반과 단기 집중의 B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입니다. 고성 중경반과 서안 건동반 정도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 묶었느냐? 위쪽은 고정유형 대학이고 아래쪽은 유동유형 대학입니다. 이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원서를 접수한 뒤입니다. 자기가 원서를 더 많이 적은 유형의 대학들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자, 10월이 됩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온전히 자기가 지원한 학교만 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뭐 여러 학교 지원하다 보니까 원내에서 유일하게 지만 항공대를 썼어. 오케이, 그럼 지는 항공대 답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대 참석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뭐 고려대 쓴 애가 쌤 저 고려대 문제 한번 더 풀어보고 싶습니다. 네, 너는 오늘 고려대 써라. 그리고 고려대 참석 받는 겁니다. 이렇게 10월 31일까지 진행. 11월 1일부터는 수능날까지 논술 아예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수능 집중입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치르자마자부터 본인 논술 시험이 끝날 때까지. 말은 되게 예쁜데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진 않아. 논술 캠프입니다. 이 이름이 캠프라고 지어져 있어서 와 그럼 마지막 날 모닥불 피워놓고 1년 동안 논술 수업 어떻게 들었는지 서로 얘기 나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뭐 마시멜로 구워 먹고 그런 거 없고요. 시험 치기 전날까지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대나 한양대나 이런 학교 시험 치는 친구들은 일주일 더 학원에 남아 있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금요일까지 딱 쌤이랑 지지고 볶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험 치고 이제 도비가 되는 겁니다.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일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니들이 수능 치고 난 다음에 시험 날까지조차도 저는 이미 다 계획을 해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원서 넣고 시험 칠 때까지 막말로 그냥 원대에 계속 머물러만 주면 준비는 다 끝난 셈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수능 논술 신경 쓰지 마시고 마지막 파이널은 어떻게 해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쌤이 다 생각해 뒀으니까요. 갑자기 이런 아저씨가 이런 얘기하면 웃기긴 한데 여러분들은 연애 스타일이 어떠신가요? 저는요 있을 때 잘하자 주의입니다. 왜? 헤어지고 나면 못해준 것만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나중에 후회 안 남게 그냥 있을 때도 잘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괜히 미련 갖지 말자 좀 이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니들이 실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부담을 좀 덜 할 수 있을까?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게요.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수시는 시간 낭비 아닌가요? 최적화된 시간으로 최소한만 투자를 한다면 꽤 괜찮은 보험입니다. 보험은 언제 작동합니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때는 보험이 작동을 안 합니다. 보험이 작동할 때는 아프거나 사고 났을 때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치의 아픔과 사고의 예방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시는 그래서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내신이 혹시 저를 위험하게 하지 않을까요? 이거 미리 설명했지. 아니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내신이 당락을 결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 최저는 장벽이잖아요. 맞습니다. 최저는 장벽이죠. 그 벽이 나를 막고 있을 때는 저 벽 너머로 못 넘어가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라. 자꾸 오타쿠 같은 소리 해서 미안한데 월 마리아 안에 있으면 거인들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벽이라는 건 내가 밖에 있으면 장애물이지만 내가 안에 있으면 무지성 거인들로부터 날 막아주는 뭐가 된다? 방벽이 됩니다. 최저를 목표로 삼아 주십시오. 지금 여기 죄송한데 444인 친구가 갑자기 다음 달 시험에서 111 받겠다 그러면 3일 정도 열심히 하고 선이 한타고 올 겁니다.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444인 친구가 일단 다음 시험은 2함 6 맞춰보자. 어떤 조합으로든.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3이 2개만 나오면 되니까요.
그렇게 맞췄어. 그 다음 시험. 미합사 3합6 4합 8. 그러니까 이 최저 조건이라는 게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노릴 수 있는 일종의 목표가 된다는 거죠.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근데 비현실적 낙관은 싫습니다. 흔히 말하는 희망 고문은 제 취미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낙관주의였으면 좋겠습니다. 될 만한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때 최저를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본인이 예를 들어 성균관대를 가고 싶어. 본인 지금 성적은 성균관대 최저가 나옵니까? 그러면 성균관대 최저를 한번 단기 목표로 좀 삼아보시라고요. 3합6을 한번 만들어 나가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전국 왕족들만 치르는 시험 아닌가라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글을 잘 쓰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 재능으로 합격하는 건데 나같이 미천한 놈이 감히 뛰어든 거 아니냐? 아니요. 15년째 논술 강의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대인 논술은 네 글자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건 전국 거지 싸움입니다. 한양대라는 학교에서 100명의 거지에게 밥을 주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때 전국에서 한양대에서 밥 준다는 소문이 들려왔으니까 전국에서 거지들이 1000명이 몰려오는 거죠.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밥 준다면서요. 하면서 전라도에서도 그 시기 안에 A를 없었고 그치? 강원도에서도 밥 먹을래요? 뭐라서 올 거 아니야. 평안도에서도 온갖에서 다 올 거야. 조선시대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한양 앞에 모여서 한양대 앞에 모여서 밥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양대 입장에서는 미안한데 준비된 밥이 100인분밖에 없으니까 1000명한테 밥을 줄 수는 없고 그럼 이제 골라야겠지. 그럼 이제 다 거진데 그 거지들 중에서 이 밥을 먹고 죽을 것 같은 애가 있으면 걔 주면 안 되잖아. 걔는 이 밥 먹고 죽고 그 옆에는 뭐 먹어서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라도 성하네. 팔이라도 달리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근데 어차피 다 냄새나고 거지에게 매한가지인 거지. 난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물론 3년에 한 명 정도 와 얘는 논술하려고 태어났는데 이런 애를 안 만나는 건 아니야. 만나기도 해. 근데 걔가 니들 인생에 뭔 상관인데. 같은 대학 시험 칠 것도 아니고 같은 학과 시험 칠 것도 아닌데. 아무 요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히 쌤이 아까 그 쓰레기통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은 자기 글밖에 모르니까 자기 글이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고 주지만 막상 읽어보는 내 입장에서는 비슷비슷해. 조금 이따가 이거 프린트 뒤쪽에 보면은 작년 합격한 선배들 후기가 있는데 거기 선배들 보면 연대 합격자, 고대 합격자 전부 다 태어나서 한 번도 논술 해본 적 없다가 3월에 이 설명회 듣고 논술 시작해서 그냥 쭉 같이 했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논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걸로 될까요 말까요 해서 안 된다라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아무도 안 됐어야 하니까. 말이 좀 거칠어서 미안해. 왜냐면 진지하게 하려는 친구들한테는 좀 짓궂은 농담이잖아. 쌤 그럼 제가 거지라는 거예요. 이 느낌인데 너무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좀 세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자꾸 막 저렇게 글을 주면서 거지 같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말해버렸잖아. 전국이 다 거지야. 그럼 네가 거지 같은 글을 썼어도 한 개도 안 이상한 거잖아. 우리는 그저 더 깨끗한 거지. 좀 더 뭐 건강한 거지가 될 뿐이라는 거죠. 해도 될까?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해야 된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많이 싸워. 아니 쌤 어차피 최저를 못 맞추면 의미가 없으니까 최저를 맞춰놓고 논술을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난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 근데 어차피 최저를 맞춰도 논술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면 논술 실력을 만들면서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끝도 없는 싸움이 돼. 당연히 뭐가 먼저인 게 아니니까. 이거는 요소가 곱연산이라서 둘 중에 하나만 0이거나 음수면 결과가 또 0이거나 음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나머지가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제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건 겁니다. 시간을 안 쓸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적게 쓸 것인가? 나머지를 어떻게 하면 수능에 다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 드리고 참고로 실용적인 피드백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목적은 100분의 2000자 쓸 때까지만 잘하시면 끝입니다. 2 이상 빨리 쓸 필요도 없고 2 이상 잘 쓸 필요도 없습니다. 현행 대인 논술 기준으로 시간 제일 짧은 학교가 100분의 2000자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PPT는 이 정도 정리하고요. 건네드린 프린트 짧게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논술 개요인데 여기는 인문논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표로 드린 건 마찬가지로 이게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릴 때는 표가 제일 좋죠. 여기 보면 볼드체로 진하게 되어 있고 밑줄 그어진 것들이 중간중간 보일 거야. 자, 이거는 왜 이제 표시를 해뒀냐면 작년에 논술 준비했던 친구들한테 올해 변경점 보여드리려고 표시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명회가 자기 인생 처음 논술에 대한 설명이라면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다 읽으시면 됩니다. 원래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때가 제일 짜릿하거든요. 형광펜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들 여기 표시할 때가 제일 기분 좋습니다. 연세대학교 담고 고려대학교 담고 이러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작년까지 논술 이렇게 진지하게 좀
지원하시고 경험하셨던 친구들은 변화점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톨릭대 논술 반영 비율 100이라고 적혀 있는 건 작년까지는 90%였는데 100%로 바뀌었다는 그런 식의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가나다 순입니다. 덕성여대 가로 열고 제2 외국어 영어 대체 가능 이런 거는 이제 그 최저 조합의 변화가 있는 학교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유심히 봐주셔야 되는 건 5페이지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작년이 최저 맞추기 제일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탐구 2개를 각각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사합 몇, 삼합 몇 이런 조합이 있을 때 탐구를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탐구를 각각 쳐줬어. 그래서 탐구 왕인 친구들이 다른 어떤 학교도 시험을 못 치는데 성균관대는 시험 치는 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부터는 탐구 2개 평균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올림 같은 거 안 해줍니다. 절사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탐구 하나가 1이고 탐구 하나가 3이면 평균이 2죠. 얘는 탐구 2인 겁니다. 근데 탐구 하나가 뭐 예를 들어 1이고 또 하나가 몇이라고 해야지 애매해지냐 숫자가 4면 그 몇이냐 이게 1이랑 4면 평균 몇 나오는 거냐? 5를 다시 2로 나누면 2.5? 맞나? 2.5면 3인 거랍니다. 2로 쳐주는 게 아니라 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최저를 맞추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작년 거 생각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학과 보시면 좀 특이해. 성균관대는 이제 뭐 전자전기공학이나 공학 계열 같은 이 친구들도 일부 인문 논술로 뽑습니다.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의대관 소속이시니까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90, 80 적혀 있는 것들 다 논술 반영 비율 높인 학교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쭉 내려가서 이건 조금 슬픈 소식이긴 한데 중앙대학교 봐주시면 창의형이라고 줄쳐져 있는 전형이 보이실 겁니다. 요거는 좀 드물게 해당자가 뭐 이렇게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졸업 예정자 전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역만 대상으로 합니다. 갑자기 약간 짜증나지. 근데 이걸로 얻을 수 있는 좀 낙수 효과는 있어. 그래서 중앙대 일반 전형, 논술 일반 전형이 조금 경쟁률이 낮아지진 않을까. 좀 분산이 일어날 테니까. 뭐 이런 것들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외대입니다. LD, LT가 원래 제도가 따로 있었죠. 없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외대 전 학과 모두 똑같은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안 그래도 외대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외대 위상에 비해서 조금 최저가 높은 편이거든요. 2합 4니까. 근데 이제 숫자를 낮춰주진 않고 대신 학과 구분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점들 참고해 주시고 홍익대 세종 캠퍼스 이제 새로 인문논술 합류했습니다. 홍익대 2합 5로 최저가 완화된 점도 같이 봐주시면 올해 지원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뒤쪽은 2026학년도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올해가 아니고 작년 논술 일정인데 왜 더 뒀냐면 학교에서 이걸 매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요일은 같고 날짜 숫자만 바뀌겠죠. 예, 뭐 작년에는 뭐 18일이 목요일이었으면 이번에는 뭐 20일이 목요일일 수 있으니까 그거만 바뀌고 기본적인 배치는 늘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학교들끼리 기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함부로 못 받고 예를 들어 연세대가 갑자기 연고전 한번 해야지 그러면서 갑자기 수능 뒤로 와가지고 고려대 시험인 날 껴들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양쪽 학교 입학처장님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양쪽 학교 지원군이 좀 겹칠 텐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보면 재밌는 게 경북대랑 부산대가 항상 같은 요일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 시간이 경북대가 아침이면 부산대가 오후, 부산대가 아침이면 경북대가 오후입니다. 총장님들 둘이 만나는 것 같아요. 둘이 앉아갖고 박정우야 오전? 오후? 오전.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고서는 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 학교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의 지원군을 아니까 시간을 함부로 잘 옮기지 않는 편입니다. 참고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 일정 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 학교에서 이제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하는 게 6페이지 기준으로 수능 이전 대학 있죠. 수능 이전 대학. 여기는 수능 시험 치기 전에 시험을 치르는 학교입니다. 대표적인 게 연세대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지원자들은 11월에 수능 치고 논술이 아닙니다. 9월에 논술입니다. 9월에.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 연대 논술반 7, 8월에 개설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미리 이제 2달 준비시켜서 시험장에 보내서. 연대와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좀 애틋해. 제자를 키우는 느낌이 아니라 후배를 만드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자, 그리고 7페이지에 수능 1주 이후 대학 있죠. 자, 여기 좀 잘 봐주십시오. 아까 쌤이 원서를 한두 장 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그랬어? 일주일 뒤에 시험 치는 학교들의 원서를 던짐으로써 수능 전 논술 부담을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지. 사실 특강 설명하러 온 강사가 논술 하지 말라고 말하는 지금 모순적인 장면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친구한테는 난 이 전략이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 있는 학교들 세종대라든지 이대라든지 외대, 한양대, 중앙대 이런 학교들
한번 곱씹어 보시고 뭐 흔하진 않지만 학종이나 교과 같은 걸로 원서를 이미 4장 쓰거나 아니면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 뭐 이과 수리 논술 한 3개 하고 뭐 인문 논술만 3개 해보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쌤 개인적인 추천은 이과 수리 논술을 차라리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4개를 하고 인문 논술은 지금 내가 제안한 전략대로 하거나 아니면 뒤집어서 인문 논술을 4장을 넣어서 차라리 인문 논술을 하고 2장 정도만 이과 수리 논술 해가지고 저쪽을 이렇게 처리하는 이게 어떤 전략인지 좀 이해가 되니? 이런 걸 생각해. 그러니까 부담을 없애려면 나는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 찝찝하게 남아있으면 계속 생각나.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잡생각이 들어서 공부가 안 돼요 같은 또 상태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8페이지 인문논술 최저 충족률 및 실질 경쟁률입니다. 아까 쌤이 그 PPT로 더 짧게 보여드렸는데 구체적인 숫자로 좀 더 많은 학과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채워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희대 한의회는 물론이거니와 국어국문학과나 경영학과 같은 이런 좀 대표적인 학과들도 경쟁률이 이런 식으로 낮아진다. 이게 학교마다 다르지도 않다. 뭐 예를 들어서 최저가 높은 서강대가 뭐 동국대보다 수능 최저 충족률이 뭐 이렇게 뭐 현저하게 낮아지고 이런 거 없고 그냥 보통 한 20에서 한 40 사이 정도. 그래서 좀 러프하게 하면 현역들은 한 30%이 최저를 충족한다라고 논술 강사들이 보통 예상을 하고요. 재수생들은 좀 높게 쳐준다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최저를 맞춘다 정도로 생각을 해. 그래서 중간이 그럼 평균이 어느 정도 되겠니? 한 40% 정도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니들은 보이는 원서 경쟁률의 40% 정도가 실질 경쟁률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원서 고민할 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남학생들한테 짓궂은 농담 드렸던 이제 이화여대가 끝에 있는데 왜 담임쌤들이 상당 기간만 되면 여학생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쌤도 한 번씩 이제 여학생들한테 이대 진짜 괜찮은데 한번 시험 쳐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왜 남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야 지금 여고 나왔어요! 뭐 이러면서 내가 보낸 건 아니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남중남고 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 내가 남중남고 나왔는데 여자 선생님도 한 명 없는 남중남고를 나왔거든. 양호 선생님이 여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육신은 아프지도 않아서 만나본 적이 없어. 근데 나보고 누가 남대 가라 그러면 나도 싫을 것 같아. 그 군대지 남대야.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대학은 현실이잖아. 그래서 여기 숫자 봐봐. 담임쌤들이 이 숫자를 아시니까 니들한테 제안을 안 할 수가 없어. 이화여대 실질 경쟁률이 인문 1 6대1이고요. 인문 2가 5대1입니다. 내가 시험장 들어가서 뭐한테 보여줬지. 아까 7명이나 봤잖아. 5명은 저기까지 시선이 갈 필요도 없어. 그리고 남학생들은 사실은 똑같은 최저를 맞췄을 때 그놈의 염색체 때문에 지원을 못해. 그래서 되게 속상할 때도 있어. 여학생들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취향이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남자애들은 저기 오히려 쓸 수 있으면 쓰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니까. 오늘은 짧게 얘기하고 지나갑니다만은 나중에 혹시 저나 담임쌤이랑 상담을 할 때 이런 제안들을 할 때 그게 밑도 끝도 없이 넌 여자니까 여대를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수능원에 밀어넣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거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무 숫자가 명백해. 그래서 이대는 생각보다 되게 잘 붙어. 하지만 얘기하자. 남자애들 서운하겠다. 자, 9페이지입니다. 논제 유형별 분류인데 쌤이 지금 설명하는 내내 단 하나도 뭐 별표처럼 이런 얘기한 적 없지. 자, 처음으로 펜 가지고 분들 펜 좀 씁시다. 인문 플러스 수리논술 되어 있는 두 번째 줄 있죠. 여기 진짜 됐다 심한데 별 좀 쳐줘. 이 페이지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쌤 경영학과 지원하려면 수리논술 문제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경영 지원 안 하려고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아니야. 여기 지금 적혀있는 학교들만 이 계열과 이 학과들만 수리논술이 나올 뿐이고 여기 안 적혀있는 데들은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성균관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균관대 경영은 술이 없다고요. 여기 지금 서강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서강대 경영 쓰셔도 술이 없다고요. 혹시 그 수리 문제가 마음에 걸리거나 불편해서 지원을 포기하려고 하신다면 오늘 제대로 좀 잘 이해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열 구분 없이 수리라고 부를 만한 문제가 나오는 학교는 딱 하나뿐입니다. 거지 같은 연세대요. 모교에 너무 죄송하지만 문제 유형을 기준으로는 나쁜 학교입니다. 그 외 학교들은 상경 계열만 나오거나 사회 계열만 나옵니다. 사회 계열은 상경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예를 들어 똑같이 미디어 학과를 지원을 하는데 사회 계열이 되어 있는 경희대는 미디어에도 수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중앙대 같은 거로 시험을 치면 중앙대는 상경계만 수리를 보니까 미디어가 밖에 있습니다. 안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 별표 친 거 있지 꼭 오해 없이 보시고 반대로 수리를 절대 할 생각이 없는 친구인데 이제 여기 원서 쓰는 순간 써보셔서 아시죠? 한번 들어간 원서는 못 바꿉니다.
교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넣어놓고 와가지고 선생님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 수리 문제 있어가지고 수리 못하는데 이래버리면 한 장 날라가는 셈이 돼요. 참고로 경희대 한의에는 경희대에서 사회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희대 사회계 시험을 같이 치릅니다. 한의에만을 위한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계 문제를 고득점을 받아내셔야 되는, 아니 더 이전에 최저를 맞춰야 되는. 아까 경희대 한의 최저 혹시 지나가면서 봤니? 야비합니다. 3합4 3합4 112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지금 니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될 것 같은데 이래줘야 돼. 근데 이제 9월에도 여전히 그럴까? 이건 그때 가서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별표까지는 아니지만 봐뒀으면 하는 게 다다음 줄에 영어 제시문 나오는 학교. 영어 제시문의 수준이 수능 영어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이대나 외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고 간단한 글이 주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화여대 영어 제시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토마토는 참 쓸모가 많은 채소다. 먹을 수도 있고 위험으로도 쓸 수 있고 등등등 적혀있는 그런 글이었고요. 다만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이 어렵다기보다는 깁니다. 꽤 깁니다. 작년 재작년이지 재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나왔냐면 레미제라블 소설의 한 대목이 그냥 통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 바리케이트 쌓아놓고 나가자 이러면 하는 장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장면이 그대로 실려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A4 용지 기준으로 한 3분의 2 정도가 채워지는 사이즈니까 짧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단독지문 하나 정도 길이는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야. 웃긴 게 쌤도 영어를 잘 못하거든. 근데 쭉 읽으면 직독, 직해는 돼. 뭔 말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쓰이는 단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다 읽고 나서 시계를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있는 거죠. 요런 게 이제 관건이 되는 영어 제시문입니다. 난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연세대를 제외하면 영어 한 3등급 정도만 받아도 포기할 이유는 없다. 근데 영어가 4등급이나 5등급이라면 좀 나중에 샘플도 같이 보고 영어로 대화도 좀 나눠보고 쌤이 영어로 대화하다가 중간에 너! 이러면 안 하는 걸로 그렇지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로는 이제 학교 후기입니다. 네, 사실 쌤 지난 3년 내내 연세대 합격장에서 배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쭉 쌓으면 더 보기는 좋겠지만 결국 니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바로 4개월 전까지 쌤한테 수업 들었던 선배들이 쌤 수업 듣고 이제 어떤 좀 감상이나 느낌 받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난 이게 오히려 자랑인데 이들 중 누구에게도 제가 후기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합격자가 되실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들이 고맙다고 보내줬어. 그리고 뭐 앞에서 장난으로 고려대 미워하는 것처럼 그랬지만 제자들이 가고 싶다는데 그런 게 어딨어. 1번 타자 고려대 합격자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디테일까지는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 검정고시로 들어와서 1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논술 이런 거에 대한 경험 전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최저를 맞춰줬어요. 그냥 저한테는 그게 그냥 필요했을 뿐입니다. 나중에 제가 고려대학교 워크북을 한번 드릴 텐데 워크북에 고려대 기존 기출 한 4개 정도가 실려 있거든요. 이 친구가 한 전부가 그 4기출을 그냥 2달 동안 반복해서 분석하고 다시 쓴 것뿐입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똑같이 그 호흡으로 쓰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붙었어. 그 정도로 고려대학교 문제는 지금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잘 우기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나는 최저가 높다고 생각해. 연대는 반대로 봐봐. 내신 안 보지. 수능 최저도 없거든. 그러면 순전히 뭐만 가지고 애들을 뽑아야 돼? 논술만 가지고. 그러니까 논술에 뭐 집어넣는 거야? 영어도 집어넣고. 이건 나는 연대 자체 최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요 정도 영어 지문을 한 10분 남짓 만에 읽어내고 요 정도 수학 개념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돼줘야 미안하지만 우리 학교 시험 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연세대학교 경쟁률이 안 높다 얘들아. 학교 이름만 생각하면 뭐 200대 1, 300대 1도 찍어야 될 것 같지만 매년 보면 뭐 50대 1, 70대 1 뭐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넣으려다가 그래도 학교 문제 한번 구경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이거를 이해하느니 고려대 최저 맞추는 게 빠르겠다. 같은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재밌어 보고 있으면 여기 경희대학교 간 친구는 심지어 과 수석했어. 그래서 장학생으로 뽑혔어. 전에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 재밌는 건 내가 이제 미리 말을 해주거든. 쌤이 어쨌든 논술을 가르쳤으니까 네가 만약에 장학금을 받으면 절반은 내 거다. 내가 이 얘기를 분명히 수업 때 할 때는 얘도 인정하고 박수 치고 막 따봉해 주고 그랬어.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너무 축하해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메시지로 그러면 절반은 쌤 거 맞지? 이랬더니 그 뒤로 답이 없네. 그냥 밥이나 사달라고 할걸. 그 뒤로 소식이 없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써놓은 게 난 너무 웃겨가지고 가져왔는데 요 11페이지의 위쪽 이 합격 동기서입니다. 그 밑에 보면
항상 1인 N역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수업해 주셔서 글쓰기 싫어도 그거 보는 재미로 유일하게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적어서 보낸 거야. 여기냐 칭찬이냐? 그래서 진짜 자신 없어 하고 맨날 앉아 있는 자리도 저기 벽이 있는 저 기둥 뒤에 저런 데 앉아가지고 얼굴 항상 반쪽만 보여주면서 나는 그래서 걔뭐 어느 쪽 눈이냐 왼쪽 눈밖에 몰라 오른쪽 눈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수업 듣고 맨날 막 이렇게 막 낑낑거리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되더라. 자, 멘트 페이지에는 네, 얘가 제일 감동이었는데 쥐가 1, 2, 3, 4, 5 번호까지 매겨가지고 내가 이거 고친 게 아니야 이러고 나한테 보내줬어. 혹시 나중에 연대반 듣는 후배들 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이제 뭐 한참 뒤의 일이지만 니들이 이제 합격한 다음에도 쌤이 니들한테 막 구차하게 저기 후기 하나만 써주면 안 돼, 뭐 상품권 보내줄게 이런 말 안 할 거야. 근데 혹시 수업이 좋았다면 쌤이 다정하게 잘 해줬다면 이거 좀 써서 보내봐봐. 그럼 이제 27학년도 합격 수기 이러면서 또 후배들한테 또 건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유,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 나눴는데도 벌써 뭐 우리 시작한 지 1시간 그치? 벌써 남짓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래는 뭐 이렇게 질문 있는 친구들 뭐 손도 들고 뭐 질문에 답해주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뒤에 이어가는데 일단 요거 강의 계획서 조금 준비한 거 먼저 건네드리고 1달락을 좀 짓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좀뭐 도움하는 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앞에서 떠든다고 해서 당연히 세상의 모든 학생들이 날 좋아할 수는 없는 거잖아.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설명의 필요성이 사람마다 또 다를 거니까 또 여기 분명히 어떤 친구는 1도 관심 없는데 이제 쌤들이 다 가라 그러니까 일단 와서 앉아있는 친구들도 지금 되게 곤욕스러울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뭐 이렇게 졸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강의 계획서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강의 계획과 이제 특징도 적어뒀으니까 요것만 나눠드리고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